좋은 남자, 근데 설레지 않은 남자. 그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번역하면 이거야. 지금 너한테 설레이지 않아. 하지만 너의 자산은 설레요. 피디님들,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평가하는 결혼 기준에 대해서 하나 또 넣은 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 입지표. 이거를 꼭 저희 쪽에 오셔서 상담할 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뭐냐면 남자가 지금 사는 동네,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 급지로 남자의 점수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금 대표님 말하는 그 급지가 뭐예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상급지냐, 중급지냐, 하급지냐.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다 아실 텐데요. 서울에도 부동산의 등급이 있잖아. 제일 위가 어디야? 제일 비싼 동네. 강남 서초가 최상급지죠. 그 밑에가 뭐예요? 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 밑은 또 뭐예요? 광진구, 영등포.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또 뭐야? 노도강이라고 하더라고.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이게 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남자 자체를 사람이 아니라요. 살급지로 환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정작 본인은 그 주소가 아니야. 그 밖에 있는 부모님 댁인 거지. 본인이 살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속물이라서 이런다기보다는 최근 뉴스 기사를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값이 임금 상승을 크게 앞질렀다. 예전에는 우리가 4년에서 7년 정도만 돈을 모으면 살 수가 있었어, 집을. 근데 지금은 어때? 10년도 안 돼. 죽어도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라도 잘 만나서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의 본능이라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분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신, 구자, 전월. 이거부터 묻는다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소개팅 나가면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해요. 세트로. 뭐냐? 어디 사세요? 신축이에요? 구축이에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이걸 처음부터 묻는다고요? 외모도 직업도 성격도 아니야. 만나자마자부터 이 6개부터 스캔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옛날 소개팅은 뭐야?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뭐예요? 뭐 좋아해요? 이런 얘기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만나서 이야기만 조금 하면 어디 사세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자가요? 이거부터 묻는 거죠. 예전에는 상대의 명함을 보고 상대의 기준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의 등기를 봐요. 근데 이거의 끝이 아닌 게 그 대답으로 그 남자의 등급표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매기는 거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은 커뮤니티나 SNS 보면요. 부동산 입지 등급표라는 게 떠돌아다니거든요. 한번 봐볼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성, 판과, 마포, 성동, 판교, 가천.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신상, 흑고래, 신길, 상동, 흑서, 고덕, 미래.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 꽝수, 부평, 광교, 광명, 수지, 구, 성남, 평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대단하죠? 이게 예전에 투자할 때나 보던 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연애나 결혼 품평회에다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하다 보니까 외모 성격보다는 어디 살아, 이거가 중요한 거가 돼버린 거죠. 대표님 어찌 보면 요즘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거랑 사람을 등급표로 보는 거랑은 엄연히 달라요. 행동경제학에 보면 지위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물건이라는 건데 물건을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등급을 올려주는 신호로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따지는 여자들한테는 인스타에 올리는 명품백 같은 거야, 남편이. 근데 이제 백은요, 안 어울리면 중고에다 팔면 돼. 근데 남편은 안 어울리면 어떡할 거야? 리셀 갖고 파는 거야. 강남 신축은 명의 이전해버리고요. 그래서 약속의 5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요, 강남에 사는 남편은 처음부터 그냥 들고 다닐 가방이었던 거지 이게 여자한테는 평생 함께 살 남자는 아니었던 거지. 두 번째, 사랑은 만들어가면 돼 라고 말한다. 이런 유형의 여자분들은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해요. 사랑? 돈 있으면 생기죠. 만들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찌 보면 그게 또 좋은 말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천천히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치,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해요. 스펙 좋은 남자, 근데 설레지 않은 남자. 그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번역하면 이거야. 지금 너한테 설레이지 않아. 하지만 너의 자산은 설레요. 사람한테 반한 게 아니라 조건한테 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있잖아. 나는 이 남자가 아무리 조인성처럼 잘생겨도 돈이 없으면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진짜요?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대상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물건, 조건, 이런 거를 문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남자가 아니라 등급
인기 등본이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데요? 이거 보면서 공감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요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냥 이 남자의 시세만 맞으면 사랑할 수 있거든. 근데 대표님 억지로 이렇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가 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 멀쩡한 여자가 훨씬 많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유형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유형의 여자는 처음부터 속물이었던 게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건데, 그래서 이 여자가 설레인 거는 한마디로 남자의 심장 뛰는 소리가 아니야. 뭐에 설레이냐, 예를 들어 남자가 비싼 집에 살아. 근데 그 비싼 집을 대출로 샀어요. 그럼 이자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 통장에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그 소리,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본인은 얼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봐봐요. 앞에 내가 설명한 여자들, 본인은 남자 급 따지고 신축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물어봐. 뭘 준비했니 너는? 이 남자 이걸 위해서.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똑같아. 저 어리잖아요. 외모 관리 잘 됐잖아요. 전 예쁘잖아요. 그걸 진짜 얘기해요? 네. 들고 온 자산이 어리고 예쁜 거. 그거 한 장입니다. 근데 대표님,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 경쟁력은 맞죠. 근데 그건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한 장을 들고 와서 노리는 게 건물주 남자잖아. 이게 문제인 거지.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평균 이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대다수의 사람 80%가 자기를 평균 위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내 외모가 만약 10점인데 2점을 올려서 9점으로 내 외모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잖아. PD님은 외모가 몇 점이라고 생각해? 10점 만점. 저도 한 7점? 봐봐. 근데 난 4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했다시피 본인 가치는 부풀리면서 남자 조건은 칼같이 재는 거죠. 근데 대표님, 반대로 궁금한 게 이런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위 조건을 갖춘 남자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거나 고소득자들. 그럼 이런 사람들 소개받을 때 제일 뭘 먼저 봐요? 당연히 외모를 보죠. 그건 기본 디폴트고요. 직업도 봐야 되고 이 남자들은 소득, 집안의 재산, 모아둔 자산, 안정성 이런 거 다 봐. 근데 외모만 있고 그 칸이 다 비어있다. 그럼 어때? 만나볼 수는 있겠죠. 근데 결혼까지 가긴 힘들겠죠. 그냥 연애만 하고 조용히 빠지겠지. 근데 이런 여자분들 보면 더 조금 짜증이 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남이 오히려 본인 조건에 올라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임승차라고 하고 1초 만에 걷어내버리고요. 본인이 남자 자산에 올라탈 때는 그걸 눈높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멀쩡하던 여자가 왜 이런 착각에 빠졌냐. 저는 이게 이 여자분들의 개인 탓만은 아닌 것 같아.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아, 대표님 여자 후들겨 펴다가 갑자기 왜 편을 들어주세요? 편드는 게 아니라 제가 구조를 한번 자세히 봐봤어요. 멀쩡하던 여자도요, 떠밀리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 봐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계속해서 폭등하잖아요.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왔어. 사실상 결혼 비용의 거의 모든 게 주택 비용이야. 근데 어때요? 월급 모아서 절대 못 사요. 부모님이 지원해줘도 집을 못 사요. 그래서 둘이 빚을 껴야지 그나마 전세라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이 연애의 결과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정확히 이거를 생존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사회학에서 보면 지위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느껴지는 이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사다리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데 부모님도 그걸 못 해주다 보니 결국 남은 건 뭐야? 남자라는 도구를 올라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사다리가 끊기잖아? 그럼 사람이라는 거는요, 본능이 옆 사람의 사다리를 어떻게 또 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 멀쩡한 여자도요, 시세표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집값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자는 이제 힘 못 쓰니까 남자의 사다리를 타려고 하는 거고, 남자는 또 그 사다리를 받아주려고 미친 듯이 고생을 하고, 또 역으로 여자의 사다리를 타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여자, 남자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과연 이게 인간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를 급지로 등급을 매기고요. 정작 본인은 외모 한 장만 들고 와서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좀 현실이니까. 근데 이런 여자분들도 솔직히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집값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풀대출해서 올라가봤자 그것만 갚다가 그냥 진짜로 평생 끝날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못 갚아봐. 파산이니까 어때?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 영상에 조금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